이슈. 오늘은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 옆 나라인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 에너지 상황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일본은 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섬나라. 반도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화석연료는 다 수입.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의 99.7%, 천연가스 97.8%, 네. 석탄의 99.7%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100%는 아니네요. 예, 우리보다 조금씩 나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원유도 조금, 천연가스도 조금, 뭐 이렇게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사자성어를 빌리면 이제 조족지열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네. 일본도 열심히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은 또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이 지점이 이제 우리가 네. 예, 생각해야 할 지점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많이 이제 들여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도 한 90%. 90%.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2023년 통계로 보면은 71.9%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2021년에는 59.8%까지 낮아졌었는데 네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러시아산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중동산 비중이 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70%를 좀 넘는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보면 94.1%예요. 너무 한 지역에 의존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뭐 중동에 대해서 의존도가 매우 네, 높은 네. 나라가 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굳이 억지로 다른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동산 원유 가격도 저렴하고 예.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그렇죠. 일본은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뭐 나쁘지 괜찮군요.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이거를 꼭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러느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원유를 도입할 때 이제 부담금을 냅니다. 수입 부과금이라는 걸 내요. 세금처럼. 근데 이 중동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는 정부가 이 중에 일부를 돌려줍니다. 환급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가깝고 네네. 이를테면 아프리카라든지 네.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갖고 오면 일단 운송비가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를 환급을 해주니까 좀 가격 부담을 덜어줘서 다른 곳에서도 들여오세요라고 네, 이제 우리가 네. 지원해주는 게 그런 차이를 그러네. 만들어내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좀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은데. 예, 원래부터 좀 90% 그렇죠. 넘어가니까. 중동 지역의 의존도도 되게 높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일본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 일본이 좀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게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자기네 그 엄청난 조선 능력을 활용해 가지고 해군력을 마구마구 증강을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 상당수가 뭐 남중국해 이런 지역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네. 뭐 자주 이야기 나오는 이제 대만과 관련한 긴장이 높아질 그렇죠. 경우에 네. 이 일본으로 향하는 에너지 네. 뭐 이런 선박들에 대한 수입선이 막히거나 아니면 잘 들어오지 않거나라고 이제 우려하는 거죠. 사실 일본이 이런 걱정을 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도 되지만 뭐 일본으로서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걱정이 또 좀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도 맞습니다. 네, 역사적인 배경 알아보죠. 뭐 태평양 전쟁 때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태평양에서 전쟁을 많이 벌였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시에 미 해군의 잠수함은 일본의 군함은 별로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럼 뭘 공격했냐? 뭐 필리핀이나 뭐 네. 다른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수송선, 화물선 이런 선박들을 공격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라든지 뭐 각종 광물 이런들이 일본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이제 막으면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전쟁에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서부터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위해서 이제 운영되는 해상 운송로를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좀 있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많은 투자를 한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걸까요? 어디에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요? 저는 뜻밖인데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태양광. 예, 태양광 발전. 일본이 태양광 발전을 열심히 한다. 별로 못 들어보신 것 같죠. 네네네. 예. 일단 통계를 보면 재밌습니다. 2022년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다 합하면 총 용량 기준으로 1046기가와트입니다. 네. 아마 1000이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중에 한 40% 가까운 393기가와트는 중국에 있어요. 아, 역시 또 중국이. 예,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의 40%는 중국이 가지고 있다. 네. 예, 뭐 그렇겠지. 라고 네네네.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78기가와트예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세계 3위입니다. 78기가와트가 세계 3위군요. 예. 그럼 2위는 누구냐? 당연히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이 나왔으면 이제 미국 나오겠죠. 예, 미국이에요. 미국이 113. 차이가 좀 꽤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고 2위가 113 미국이고 3위가 78 일본인데 이 정도면, 미국과 일본의 국토 면적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많이 깔아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본 재생에너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재생에너지가 전체 그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가 넘습니다. 22%. 물론 여기에는 이제 수력 발전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겠죠. 뭐 그래도 한 1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게 이제 태양광인 거죠.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일본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이제 많이 늘려놨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2012년이 중요하죠. 이게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을 그렇죠. 했고, 11년. 그 다음에부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다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태양광을 늘리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용량을 108기가와트로 늘려가지고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38%로 늘리자라고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천연가스 비중이 현재 34%에서 20%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LNG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쓰는데 이 LNG, 액화 천연가스를 처음으로 대규모로 사용했던 나라가 또 일본입니다. 그래요? 예. LNG를 처음 사용한 나라가 대량으로 사용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1960년대 대기 오염 문제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때 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질환도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석탄, 석유 말고 다른 거 없을까? 좀 깨끗한 거 없나? 찾다가 1969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로 이 LNG를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석유 말고 저렴하고 싸니까 이걸 많이 쓰자. 그래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에서 대규모 LNG 도입에 착수를 하면서 순식간에 이제 LNG 시장에 최대 큰 손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LNG 하면 우리나라가 LNG 선 많이 만들지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지만 실제로 국가 단위에서 LNG를 수입을 해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LNG 운반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의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들을 다 처음으로 시도하고 만든 나라들이 일본이었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보수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일본 하면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좀 잘 안 하고 전통을 지키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90년대 이제 버블 붕괴 이전까지는 가만 옛날 자료들을 보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곳간에서 인심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불황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본 모습이 됐지. 과거의 일본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2024년이 이제 됐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의 고민은 어떤 걸까요? 최근 몇 년의 일본의 가장 큰 에너지 고민은 전력 부족입니다. 자꾸 전력이 부족하다는 경보가 뜹니다. 그래서 22년 6월 같은 경우는 전력 수급 핍박주의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전력 부족 경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핍박주의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전력 예비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발령이 되는데 당시에 3.7%까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도 전력 수요가 많지만 더 큰 때는 이제 겨울철 난방에. 그래서 여름 겨울 전력 소비가 증가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제 강조하면서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어떻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저희도 느끼지만 그 기후가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더 많겠죠. 소비량이. 그러니까 뭐 일본도 엄청나게 과거보다 더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력이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 제대로 다 재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전체 3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중에 12개가 지금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아직 10개가 이제 심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이제 불안정한 이제 상황이고요. 일본 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거에 지어놨던 대형 화력 발전소의 한 3분의 1 정도가 30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30년이 지나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좀 고쳐서 써야 되나요? 아니면 폐기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지금 뭐 탈탄소 이렇게 나가면 이제 폐기하는 게 맞는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상 그래서 고민이. 큰 돈 들여놨는데 한 10년 있다가 야 이제 치우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지금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심으로 제조 부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가 특히 저희 이 시간에 뭐 많이 배웠습니다. 예, 예. 전력이 정말 많이 소모되는 그렇습니다. 업종이라 전력 수급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일본 정부는 이제 LNG 발전소를 8기 더 건설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본 정부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들한테 투자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희가 보조금도 좀 드릴게요. 수익도 보장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조치를 내걸고 이제 있는 걸 보니까 네. 일본 정부가 좀 다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 좀 살펴볼까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데 네. 조금 좀 현재 상황으로 보이죠? 봤을 때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목표다라고 이제 보여지죠.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아요. 우리랑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 네. 그리고 2030년 이제 6년 남았죠. 203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일단 2022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일본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비슷하게 탄소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웠군요. 잘 실천하고 있군요. 그렇죠. 지금. 보통 일본은 네. 계획도 잘 세우고 잘 실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네. 뜯어보니까 꼭 그렇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맞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든다. 불황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아니면 발전을 똑같이 하는데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 요거든지. 네. 아니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도 조금만 전력을 써도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한경련 같은 이제 경단련이 이제 이런 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일본이 분명히 탄소 배출은 줄어드는데 75%는 경제 활동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거는 한 19%.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증가는 6%.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이 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나라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또 걱정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탄소 배출이 줄어든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2번, 3번 네. 에너지가 뭐 저탄소화 된다든지 효율성이 늘어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 이제 실제로 그 그렇죠. 목표를 달성하는 경제도 건데. 성장하고 네. 예, 탄소도 배출 안 되고. 지금의 의미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의 제조업이 네.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해외로 지금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가까운 동남아, 멀리 네, 미국, 네.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공장 빠져나간 만큼 줄어드는 거지. 뭐 정부가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시행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보고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일본 경제 단체들의 또 입장이기도 합니다. 정말 일본으로서는 지금 고민이 너무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살려야 되고. 그렇죠. 뭐 요즘 환율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미루고 밀어놨던 숙제가 한꺼번에 2024년에 지금 다 찾아온 게 이제 일본 상황인데 네.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네. 일본의 이런 상황은 좀 잘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올림픽 할 때 보면 꼭 그런 말이 있었죠. 일본이 메달을 따면 그 종목 우리는 낯선 종목이지만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종목에서 일본이 무대를 못 땄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일본보다 앞서서 따야 된다. 이래저래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뭐든지 잘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라고 보면 네. 사실 그동안에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관계로 좀 일본을 약간 잊혀진 나라, 좀 서먹서먹한 나라로 좀 멀리 두고 있었는데 네. 옆에 있는 나라니까 좀 잘 지켜보면서 일본이 실수하는 건 따라하지 않고 그렇죠. 예, 일본이 네, 잘하고 네.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빠르게 따라하면서 네. 어떻든 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다 에너지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에너지가 없는 나라가 뭔가 시도하는 것들은 잘 참조하면서 네. 가는 게 그러면서 또 우리 독특한 방식을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참고를 하면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방식들을 예.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가깝고 먼 나라니까 잘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일본의 전력 수급 고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앨리스 쿠퍼의 노래 You and Me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